고집 있는 남자는 매력적입니다. 백강혁은 이에 충분히 부합하는 캐릭터죠. 독일 문학의 거장 헤르만 헤세는 고집을 예찬했습니다. 고집을 좋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헤세의 글을 읽기 전까지 저 역시 그러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글을 통해, 그리고 요즘 핫한 중증외상센터의 백강혁이란 인물을 통해 고집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고집은 독일어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글자 그대로 풀면 자기 고유의 의미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집이 있다는 건 자기 고유의 의미가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헤세는 말합니다. 고집 있는 사람이 따르는 법칙, 즉 절대적으로 신성한 법칙은 따로 있다. 바로 자기 속의 법칙이자 자기만의 의미이다. 그래서 난 내 눈앞에 있는 환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다짐했지. 너도 너만의 이유를 찾아. 개같이 구르고 역같이 깨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그런 이유. 내 눈앞에 있는 환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은 백강혁 자신에게 있어 그를 살아가게 하는 자기 고유의 의미이자 절대적으로 신성한 법칙이었을 겁니다. 자기 고유의 의미를 지키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헤세에 따르면 세상 만물은 모두 나름의 고유한 의미가 있습니다. 돌멩이 하나, 불 한 포기, 꽃 한 송이, 덤불 하나, 동물 한 마리 할 것 없이 모두 자신의 의미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에 따르지 못하는 불쌍하고 저주받은 존재가 지상에 딱 둘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에 의해 길들여진 가축입니다. 인간과 인간에 의해 길들여진 가축은 인간이 만들어둔 틀 안에서 의미를 잃은 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틀을 벗어나는 순간 무수히 많은 저항이 쏟아지곤 하죠. 자기 고유의 의미를 지키고자 하는 백강혁에게도 무수히 많은 저항이 쏟아집니다. 적자가 심하니까, 상황이 좋지 못하니까, 위험하니까, 규칙이 어긋나니까 그 법칙을 잠시 보류하고 세상이 정해둔 틀에 맞춰 좀 살면 안 되겠냐는 저항이 쉴 새 없이 그에게 퍼부어집니다. 세상은 우리가 고집스럽고 소신있게 밀고 나가는 모습보다는 세상에 순응하여 유약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우리에게도 저항은 쏟아집니다. 그런 거 할 시간에 돈이나 벌어라. 그런 스펙으로 잠이 오냐?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와 같은 개성을 죽이고 인격을 말살하는 무수히 많은 저항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저항에 쉽사리 무릎을 꿇곤 합니다. 세상의 저항에 맞서기보다는 아직은 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자기 고유의 의미를 접는 편이 훨씬 더 쉽고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 여겨지기도 할 테니 말이지요. 헤세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기에 조금이라도 속에 불을 품은 사람들의 삶은 가히 투쟁에 가까워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힘과 필요에 따라 관습에 얼만큼 복종하고 얼만큼 거스를지를 선택해야 한다. 관습을 가족과 국가와 공동체의 요구를 무시할 때 사람은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는 셈이다. 스스로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 객관적 잣대는 없다. 자기 분수에 넘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소신있게 나아가는 면에서도 순응하는 면에서도 너무 멀리 가는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헤세는 너무 소신있게 나아가는 것도 대가를 치를 것이지만 너무 순응하는 삶 역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 말합니다. 정도가 심하면 투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면서 고집도 좀 부릴 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죽은 채로 살게 됩니다. 자기 고유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인간에 의해 길들여진 가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좀 오버 아니냐 싶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보통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는 애써 무시한 채 돈이나 권력, 명예, 편의, 관습, 쾌락과 같은 것들을 위해 맹목적으로 우리네 인생을 갈아넣는 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시간에 열심히 스펙을 쌓거나 한 푼이라도 더 벌어두는 편이 자신의 삶을 위해 더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기기도 했을 테니 말이지요. 이에 대해 헤세는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고집 있는 사람은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도덕이나 이타심의 화신이라서 돈과 권력을 무조건 경멸하고 보는 것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나 돈이나 권력, 그 밖의 사람들이 그토록 이를 악물고 서로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하며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은 자신에게 이르는 사람, 즉 고집 있는 사람에겐 별로 가치가 없다. 고집 있는 사람은 단 한 가지를 소중히 생각한다. 바로 자신 속의 신비한 힘, 바로 자신을 살게 하고 성장하도록 하는 그 힘 말이다. 백강혁에게 있어 돈이나 권력이라는 건 갖고 있으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결코 결정적인 것은 될 수 없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결정적인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 고유의 힘이 절대적으로 신성한 법칙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겨서는 안 될, 개같이 구르고 역같이 깨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자기만의 고집이었습니다.
고집이 없는 사람은 죽은 채 살아가지만 고집이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만의 의미를 품은 채 성장하고 또 살아갑니다. 여기서 자기 고유의 의미는 그 무엇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살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신의 고집이 될 수 있습니다. 한유림에게 있어 자기 고유의 의미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있었기에 살아갈 수 있었고 성장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자기 고유의 의미를 잃고 돈이나 권력, 편의에 매몰되어 있었던 기조실장이나 병원장은 분명 높은 곳에 올라있는 것처럼은 보였지만 자신만의 개성은 존재하지 않는 허울 좋은 껍데기뿐이라고도 볼 수 있는 헛되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선택은 본인의 몫일 겁니다. 기조실장이 되는 게 병원장이 되는 게 자기 고유의 의미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 고유의 의미 같은 건 모르겠고 돈과 권력이 장땡이라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삶 역시 틀리다고 말하고 싶은 것도 물론 아니고 말입니다. 다만 마지막에 병원장의 마음을 백강혁이 돌릴 수 있었던 것처럼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와중에도 자기 고유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때로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그마한 고집을 부릴 줄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를 무채색의 삶에서 구해내고 자기 고유의 의미를 품은 채 성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요? 네, 뭐 아님 말고요.